최근 신당 창당에 가장 바쁜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띠띠뽕. 아, 진짜. 오늘 아침 라디오에도 출연하시고 네. 매일매일 엄청나게 바빠지실 것 같아요. 저희가 1월 한 달이 진짜 승부처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지지율 추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네. 저희가 뭐 다른 세력과의 연대만을 모색해야 되는 종속 변수가 될 수 있고 아하. 만약에 저희 지지율이 정말 잘 나온다면은 네. 물론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뭐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판을 끌고 가는 어찌 보면은 뭐 네. 완전 퍼스트 펭귄 같은 역할을 할 그렇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그거는 1월 말의 지지율에 굉장히 많은 게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맹렬하게 달려야 되겠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네. 벌써 얼굴이 상기돼 계세요. 그럼요. 예. 벌써 이제 100일이에요. 99일인가요? 오늘 네, 오늘로 치면 99일. 99일. 그러니까 벌써 두 자리 숫자로 바뀐 건데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모셨던 인터뷰 때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혼자 홀몸이 아니다. 함께했던 당원들, 순천 지역 시민들 이런 결심했을 때 지역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당원분들은 당연히 싫어하시죠. 물론 당원분들 중에서도 좀 갈립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의힘을 사랑해서 오신 당원분들과 천하람이 좋아서 오신 분들의 반응은 조금 갈려요. 아, 네네. 그렇긴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을 사랑해서 오신 당원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네. 순천이 전남에서는 국민의힘 당세가 좋은 편이라고는 해도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국민의힘 당원이다, 내가 국민의힘 활동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눈치 보이는 예, 일이거든요. 예, 근데 예. 그분들도 제가 왔을 때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후보가 나왔다. 네. 민주당 사람들 만나도 인물로는 우리가 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고 되게 좋아하셨는데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죄송스럽죠. 그렇구나. 지역에서 한번 해보면 여론조사를 좀 돌려보면 네. 국민의힘, 민주당, 그 다음에 개혁신당 뭐 이럴 때 좀 3파전 양상이 좀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지역에서 지금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 지표들을 봐도 예. 저랑 이정현 전 대표님 정도 빼고는 사실 10%를 넘기는 후보가 거의 네. 없었어요. 예. 보통 2% 3%대들이 그렇구나. 많아서 예, 예. 제가 이제 개혁신당 후보로 간다면은 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나름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대구 출신 천하람 변호사가 네. 순천에 가서 지역을 털을 닫고 그리고 순천에서 출마를 결심을 했는데 신당 창당을 하면서 혹시 대구로 출마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개인적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좀 짜증나는 게 순천에 나가봤자 안 될 거니까 대구 가서 힘을 합치자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천하람 정도면 개혁신당이 되게 중요한 자원인데 네. 순천에서 낭비하느니 대구에 총력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드리고 제 앞에서 그렇게까지 대놓고 말은 못해도 그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1월에 한 달, 뭐 길게 봐서 2월 정도까지 해서 네. 우리 당 구성원들에게 천하람이 순천에서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여론 지표를 만들어야 돼요. 네, 이제는 네. 제가 창당준비위원장인데 예. 물론 이준석 대표의 지분이 굉장히 크지만 이제는 우리 당이 하는 거 봐서 제가 할 게 이게 아니고 제가 이제는 당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결국 저는 제가 순천에서도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호남 지역에 저희 개혁신당 지지율을 높여놓으면 네. 그때는 다른 사람들도 제가 순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말 못할 거다. 그렇구나. 그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당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혁신당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당명으로 가는 겁니까? 새로운 당명으로 할 건데요. 네.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신 분도 있는데 네. 조만간 공식적으로 이제 공모 같은 걸 할 겁니다. 국민 공모? 네네. 그래서 국민들의 제일 높은 투표가 나온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보고 또 저희가 고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저랑 상의도 없이 어디 나가가지고 네. 1등 상품은 천하람과의 식사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무슨 소리야? 제가 무슨 누구
누구예요? 뭐 버핏도 아니고 네. 저랑 식사권이 1등 상품이면 그거 많이 안 하시는 거. 아니, 물론 제가 복스럽게 맛있게 먹긴 예, 합니다. 예. 저랑 잘 같이 드시면은 네. 혹시 식욕 떨어지신 분이 있다면 저랑 천하람 같이 위원장과 같이 네. 식사를. 그건 나쁘지 않긴 한데. 그 1등 상품권이 바뀌는 겁니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혹시 네. 이준석 대표의 식사권 이런 걸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런 것도 넣어줘야죠. 좀 넣고.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새로운 개혁 정치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보수 진영 안에서의 어떤 담론의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출발하면서 2, 3주 안에 창당 절차가 완료될 거다.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건데 과거의 문법과 전혀 다른 정치 문법을 쓸 것 같다는 기대가 있는데 예컨대 어떤 창당 작업, 어떤 신선한 발상 속의 창당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혀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냥 저희가 더 잘하는 겁니다. 아, 일을?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저는 젊다는 것만으로는 정치에 있어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젊은데 유능해야 돼요. 네, 유능. 네. 예.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신뢰.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지금 이번 개혁신당에 합류하고 또 같이 이렇게 팀을 짜서 일하는 게 너무 즐거운 게 네. 젊은데 거대 정당을 이끌었던 경험도 있는 사람, 젊은데 대선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능함이 증명된 사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쇼앤프루브를 했던 사람이. 네. 그러니까 진짜 증명했던. 예. 그냥 우리 젊어요, 새로운 거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새로운 거 일을 진짜 낼 것 같은데 싶은 어떤 유능함에 대한 확신, 예, 예.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드리는 그룹이라는 거는 한국 정치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 자기 밥값, 자기 역할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고 각 당에서 기득권을 뚫고 나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당대표를 해서 성과를 증명한 사람. 네. 비록 거기에보다 떨어지지만 뭐 성과를 냈던 거는 네. 당대표를 해보겠다라고 결기 있게 도전했던 사람. 그걸 만들어냈던 핵심 인재들이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 뭐 창당 빨리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빨리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 실력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자금력이 아니거든요. 네. 자금력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돈이 많아가지고 조직 활동하는데 돈을 펑펑 쓰면서 할 수 있다면은 뭐 좋겠지만 네. 자금력이 돈을 앞세우지 않고 저희가 가진 비전과 어떤 가치 연대로 네. 많은 분들을 단기간에 당원으로 모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네. 좀 건방지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실력입니다. 실력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자발적으로 2, 3주 내에 당원들을 이렇게 빨리 모아서 창당에 성공할 수 있는 그룹은 네. 뭐 저희밖에 없습니다. 뭐 아주 엄청 뽕이 이제 막 예. 새해 뽕이 막 새해뽕이 예. 자신감 뿜뿜. 아니 근데 오만할 생각은 없고요. 예. 예. 아이 뭐 그렇죠. 네. 예. 제가 천하람 위원장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오만하거나 이런 분은 아닌데 하여튼 어쨌든 한번 새로운 도전을 네. 해보겠다. 가치와 비전을 기반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신당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저출산 지방소멸, 저성장, 빈곤 이런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이 개혁신당의 주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네. 탈당 기자회견문에서 이런 걸 밝혔는데 당장은 윤석열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큰 거대 담론을 걸고 시작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준석 대표도 네. 콜로세움을 벗어나서 아고라로 가야 된다라는 네. 얘기하고 저도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저출산, 뭐 지역 소멸, 빈곤과 싸워야 된다. 다 좋은 얘기죠. 네.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콜로세움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콜로세움보다는 아고라를 좀 더 중시하자라는 것이고 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격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공격할 땐 당연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기성 정당들의 부조리를 짚어내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신당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네. 안 싸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그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정치부 기자들에게 정치부 기자들로 하여금 정책 기사를 쓰도록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많이 어렵죠. 많은 어려운 예, 일이다라는 예.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양당 아니면 뭐 정말 많은 어떤 범위에서 이상한 일들 없고
정말 당 운영이 잘 되고 깔끔하게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할래요라고 해야 네. 국민들도 사실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정치부 기자분들도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얘기하는 정책 메시지들을 우리가 확산시켜 드려야겠다는 네. 판단을 하는 건데 결국 저희가 싸우는 것보다는 정책 대안을 얘기하겠다라는 거는 저희 숨겨져 있는 속내는 뭐냐면 네. 헛짓거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헛짓 안 하겠다. 네. 아니, 왜냐하면요. 선출된 당대표, 심지어는 선거 이긴 당대표 막 몰아내고 당내에서 막 또 심지어는 대통령이 원해서 세운 당대표도 막 몰아내고 막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꾸렸는데 막 네. 비상대책위원은 막 막말 터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저출산 얘기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요. 꺼내도 아무 관심이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응용 문제, 뭐 저출산, 빈곤, 뭐 지방소멸 이런 어려운 응용 문제들, 고차 함수들을 풀어야 되는데 네. 무슨 당내 민주주의, 뭐 대표 감싸기, 영부인 감싸기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본 문제에서부터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다음 응용 문제, 아니 기초 문제, 야 니네 당도 비상사태를 못 벗어나면서 무슨 대한민국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 문제에 있어서 이상한 짓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야 될 때 미래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는 산업화팔이 민주화팔이 하면 돼라고 하지 않고 네. 좀 응용 문제를 풀어내는 실력 있는 집단이 네. 되겠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1월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개혁신당의 승패에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개혁신당의 1월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당이 파는 거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네. 사람하고 생각입니다. 사람과 생각. 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합류하시는 분들의 이제 릴레이가 계속 될 거고요. 매일 릴레이가 있을까요? 매일까지는 잘 아니더라도 모르겠고요. 네, 뭐 일주일에 뭐 한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릴레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좀 거창하게 말해서 정강 정책이고, 네. 뭐 꼭 정강 정책 이런 어떤 틀에 박히지 않더라도, 네. 저희가 개별 구체적인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네. 해법을 제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그 선진국형 정당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준석 대표가 정강정책위원장 맡았는데. 근데 진짜 왜 창당준비위원장을 이준석 대표가 안 하고 천하람 위원장이 하게 됐어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뭐 그냥 제가 뭐 우리 이제 취재 편의점이니까 네. 그냥 뭐 약 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누가 봐도 그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의 영향이 크다는 거 다 알잖아요. 네. 뭐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준석 신당이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근데 아마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정강정책위원장인데 네. 이준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혼자만의 정당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객관적으로 네. 이준석과 천하람 뭐 또 이긴 네. 뭐 사이에 인지도의 격차라든지 또 네. 쌓아놓은 어떤 경험치나 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격차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예. 그걸 최대한 빨리 좀 끌어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그래서 이제 여러 리더들이 국민들께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라는 예. 생각이 클 겁니다. 그래야지만 오시는 분들도 믿고 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윤석열 사당이 싫다 그래서 왔는데 이준석 사당이다 이러면 그건 약간 좀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반대로 예. 민주당 사이드에서는 예. 이재명 사당이다 뭐 이러는데 뭐 이상하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개별 플레이어들이 성장하는 정당이다라는 이제 인식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뭐 했는데 개판 칠 것 같으면 뭐 못하죠. 저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 창당준비위원장의 역할 할 수 있고 잘할 거라는 또 저희 당 구성원들의 또 나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뻘쭘하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천하람 위원장이 이런 그 유머러스하고 위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예?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를 제가 오늘 또 확인을 다시 또 하네요. 현장에서. 이게 개구장이처럼 장난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있어가지고. 예. 공격력이 좀 더 좋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아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리더들을 이렇게 무대에 세워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개혁의 견인차 이런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 선진국형 정당이라는 게 어떻게 정형화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참 재밌는 게요. 네. 50년대에 태어난 분과 그러니까 그분들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2020년에 태어난 사람은요 네. 다른 세상에 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그 서울대에서 인구 그거 하시는 조영태 교수님인가? 네, 그분이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산업화 세대들은 외국인을 만나면 도망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뭐 약간 hello, how are you 하다가 뭐 I'm from, where are you from 하다가 약간 어색하게 하고, 이제 X 세대 이후 뭐 약간 국제화가 됐다고 네.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유창한 영어로 뭐 I'm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요즘 10대 이런 친구들은 외국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한다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해요? 조영태 교수의 생각인데 저는 100% 동의하진 않는데 네.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요즘 10대가 외국인을 만나면 글쎄요. 뭐라고 그럴까? 안녕하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예. 아니 뭐 그렇죠. 요새 한국어도 뭐 이렇게 네, 뭐 맞아요. 네가 한국에 왔으면 뭐 한국어 한두 마디는 하겠지. 약간 선진국형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 세대 같으면 약간 박지성 스타일로 외국에 가서 나를 막 헌신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은 막 손흥민, 이강인 같은 네. 느낌으로 야씨 내가 주인공이야. 막 주눅 들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만큼 사회가 많이 변했는데 우리 정치는 어찌 보면 70년대 산업화를 상징하는 정당과 네. 80년대 87 체제라고 하는 민주화를 상징하는 정당에서 아직까지 많이 못 벗어나고 있다. 그렇죠. 머물러 있죠. 근데 그게 물론 아주 소중한 대한민국의 성취들이고 큰 유산이지만 네. 그게 과거의 유산이 너무 크니까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야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했던 나라 지금 일으켜 세운 정당인데 니네가 우리 안 뽑을 거야? 야, 우리 산업화 했잖아. 우리 잘 살게 해드릴 거야. 잘 살아보세요. 약간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네. 느낌. 근데 그 이후의 담론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시대로 돌아간 느낌. 40년대, 50년대로 가는 거니까. 거의 그런 분위기여서.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예. 좋은 것만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그렇죠. 유산 같은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4년에 당내 민주주의, 뭐 민주적 기본 질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선진국인데. 예. 아니 우리 선진국인데. 그러니까요. 예.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대표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르든 바꾸든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출된 권력이 아무리 검찰과 경찰을 갖고 있는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다라는 게 민주주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말로는 맨날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뭐 하는 정당. 근데 시대착오적 권위주의. 네. 그리고 대통령을 왕과 등치시키던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걸 저희도 내부에서 바꿔보려고 했죠, 사실. 네. 근데 내부에서 바꿔보려고 해도 쫓겨나요. 왜냐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네. 너무 많고 권력의 힘이나 권력의 달콤함이라는 거 너무 강력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이 이제 민주화 파리하고 뭐 하고 이런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 2024년에 네. 그냥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당연한 민주주의의 가치, 다원화의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이라는 게 아직 요원하다. 그 2024년까지 시계를 땡겨놓고 그 다음에 미래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60년대, 70년대에 머물고 있고 80년대에 머물고 있다면은 어떻게 24년의 담론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네. 네. 우리 지금 선진국인데 이 말이 너무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91년에 처음 그 유럽에 갔었는데 예, 그때 갔을 때 나가기 전에 막 무슨 연수 받고 그랬어요. 해외에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뭐 비행기 타면 신발 벗으면 안 된다. 막 그쵸. 그런 등등의 것들을 배워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와. 그리고 가면 항상 물었어요. 너
너 일본 애야, 중국 애야? 그렇죠. 나 한국인데 너 북한에서 왔어, 남한에서 왔어?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야? 막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지금 보면 안녕하세요로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외국인을 만나면 제 얘기한다고. 생각에 그건 좀 약간 과장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게 가능성이 맞죠. 있어요. 왜냐하면 케이팝이 워낙 유명하고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예전하고 달라요. 맞아요. 우리 이제 선진국인데 이 선진국 문법에 맞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데 이승만이 웬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물과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주일에 두세 분 정도,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발표될 거라고 했는데, 무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국이 되는 겁니까? 대구, 경북으로 한정되는 겁니까? 수도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전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번 개혁신당이라는 게 참 명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둘 다 가능해요. 대구의 본진을 완전 뒤엎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네.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의 지역주의를 붕괴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수의 완전한 리노베이션, 네. 그러니까 완전한 재구성, 현대화 같은 거를 명분으로 해서 대구로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건대는 그것도 물론 의미 있는 도전이지만 네. 이번 기회에 아예 지역주의, 지역구도라는 걸 한번 완전 싹 다 뒤집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 지역주의, 지역 구도를. 네. 네, 타파.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을 응원하고 민주당 응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비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제가 그 전남에서 민주당 응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분들도 아쉽다고 느끼는 게 네. 아니 우리가 민주당 응원하는데 네. 이 정도로 독점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네.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 뭐 우리는 국민의힘 어지간하면 좋아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는 거는 돈 넘었지. 네. 라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 개혁신당이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은 영호남에서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안 나요. 오. 몇몇 조사에 따라서는 호남에서 더 잘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네. 저희는 사실은 시작부터 전국 정당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아하.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예. 역시 모든 것은 또 예. 지지율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뭐 신년 여론조사 쭉 발표가 됐잖아요. 네. 이제 어느 언론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지지하는 정당 없음이 35%나 나오기도 하고, 맞죠. 그리고 양당 모두 심판하겠다라는 여론이 22%나 된다는 거거든요. 뭐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25, 그리고 양당 모두 심판하겠다가 22 이렇게 한국일보 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지금과 같은 여론 지형을 보면. 개혁신당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룸이 생겼다. 정치 룸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부터 유능함을 말씀드린 네, 게 유능함. 거대 양당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머리 끝까지 차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공간이라는 거는. 예. 근데 그 공간, 근데 뭐 그건 알겠는데 내가 투표 날에 투표 안 하고 굳이 개혁신당을 뽑으러 가야 돼? 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설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니네가 그리고 그거 진짜 할 수 있어? 저는 제가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네.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아니 뭐 걱정이라기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 좀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런데 안철수 의원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웃으면 안 왜냐하면은 되는데. 예. 지금 여러 구도들이 있지만 자 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하기 이전에 네. 안철수 의원은 3당 알박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3당 알박기. 네. 예.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대 양당이 아니라 새롭게 정치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었을 네, 겁니다. 네. 근데 그 의지 하나만으로 안철수 의원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저희의 개혁신당이라는 것이 네. 저희도 나름대로 시작한 입장이지만 인지도는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예, 예. 그게 알박기를 하는 능력은 없는데 아름받고 있어가지고 국민들께 삼지대에 대한 불신만 드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실패한다면은 예. 진짜 10년, 20년 동안 삼지대의 가능성 오히려 저하시키고 후퇴시키고 야 이준석도 해보니까 천하람도 해보니까 안 되던데 되더라. 니까짓 게 뭘 하냐
그런 식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공학적으로 이 사람들을 잡을 거야 막 뭐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뭐 해가지고 누구랑 연대해서 뭐 막 이게 아니고 네. 진짜로 저희의 실력과 비전을 보여드려가지고 지금 중도층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그래도 얘네 한번 안철수 의원처럼 될 것 같지는 않다 얘네는. 네. 그 신뢰를 저희가 드려야 돼요. 안철수 의원이 반면교사인 거네요. 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예. 좀 계속 그렇긴 합니다만. 그 오늘 아침 그 뉴스킹 인터뷰에서 개혁신당에는 왕이 없다. 왕을 모시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 쭉 보면 내년 총선에서 정권 그 지지론이냐 심판론이냐를 물었을 때 심판 여론이 높습니다. 훨씬 네.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왕의 심판 이런 게 좀 필요한 구도 아닌가. 그에 앞서서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앞선 그 김종대 정의당 비대위원 인터뷰에서 사실상의 이 특검 연대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판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가셨는데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연합 정치 노선? 일단 이제 저희 신당의 구성원들은 네. 신당의 창준이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대통령께서 수용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거부하면 안 된다. 네, 거부하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스탠스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작업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이슈에 대해서 반윤을 하겠다. 뭐 반윤 원툴 정당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예. 개별 이슈에 대해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면은 예. 당연히 저희도 저희 입장을 낼 것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네. 저는 이건 이 무슨 이상적인 얘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검찰총장부터 네. 좀 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면은 지금의 검찰 수사에 대한 이 정도의 국민 불신이 쌓이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뭐 너무 이상적인 얘기죠. 근데 그게 이상적으로 어렵고 저희가 검찰 출신의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네. 저는 특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남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아낄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그 어떤 검찰 권한의 집중이라고 하는 점에 네. 있어서 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치들은 뭐 개별 사안의 어떤 필요성을 따져서 합리성을 따져서 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검찰총장이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에 담겨 있는 정치적 함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예.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었고 예. 또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으로서 같이 선거를 열심히 뛰었고 네. 할 때의 기대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진영에 갇힌 사람이 아니니까 예. 사실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인물이고 그렇죠. 뭐 시대의 어떤 흐름을 타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예. 되고 대통령이 됐지만 예. 노무현 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뭐 자유롭게 그렇죠. 예. 표현할 정도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싫다고 하신 분. 그렇잖아요. 뭐 심지어 민주당에 갈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국민의힘 왔다. 왔다. 그 얘기 할 때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순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 듣고 막 무슨 말씀이야 막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튼 뭐 그와 별개로 예. 만약에 대통령께서 내가 검찰 출신이니 네. 검찰은 그러면 야당에서도 좀 납득 가능한 검찰이 사유화되지 않았다고 할 만한 인물들을 좀 추천해 보십시오. 네. 법무부 장관도 내 채측근이 가가지고 법무부를 감시감독하는 게 아니라 예. 좀 중립적인 인물로 예. 우리 서로 좀 협의해가지고 이 정도면 야당도 괜찮을 만한 인물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멋있는 모습이 만약에 우리 정치에서 연출이 됐다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 60% 지고 있었을 겁니다.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예. 없었겠지만 그런 여러 어떤 협업들이 가능했다면. 근데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당 네. 입장에서도 예. 다수 의석을 가지고 그럼 우리도 우리대로 특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정면 대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검찰총장 직선제 이런 거 어때요? 근데 직선제를 하게 되면은 네. 또 인기. 약간 그렇게 갈 수 그렇게 있어서 갈수 너무 있어서. 또 막 엄벌주의만을 막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갈 수 있어서 네. 그렇지만은 저는 오히려 네. 검찰총장의 임기를 오히려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만들어버리고 네. 여야 합의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방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제도적 방안도 생각해. 네, 개선도 필요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 얘기 좀 여쭤볼게요. 뭐 직전에 금방 나온 그럼요. 당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국민의힘이 어떤 방안으로 선거 준비를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준비해요? 준비하고 있나요? 네, 모르겠어요. 네. 하긴 하는 아니, 그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뭐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5.18 매역도 가고요. 뭐 이렇게 등등 일정을 잡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 약자 보호, 소수자 보호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가서요. 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메시지. 예전과 다르게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이 5.18 민주묘역에 갔다는 것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세월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존중하는 것은 이제는 네.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고 네, 그거 이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네, 예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는 그게 이제 광주의 과거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복합 쇼핑몰로 대표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겠다라는 것이 됐었고 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궤로 갈 겁니다. 뭐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 예산을 챙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네. 뭐 예산. 네,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야당의 약속은 약속일 뿐이고 뭐 여당이 하면 그게 뭐 바로 현실이 된다. 뭐 그런 취지로 네,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맞아요. 거 아마 강조하실 것 같고 네. 결국 지역 발전론을 얘기할 겁니다. 지역 발전론. 근데 지금 전남에서 예. 제가 느끼는 민심은요. 네, 니들이 지역 발전 시켜 준다고 해도 싫다라는 정도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네. 뭐 그 정도로 우리를 살려고 하냐, 뭐 포섭하려고 하냐라는 정도의 불쾌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지역 발전 필요하고 원하시지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뭐냐 하면은요. 그 정도까지 반대하는 근본적인 비호감의 요소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을 하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같이 지역 발전을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꿈 같은 얘기지만 네.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과거에 권력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투쟁하시고 애쓰셨던 거 잘 알고 있다. 네. 그럼 가족을 위해서 어떤 대통령의 거부권을 쓰는 것 그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네. 아무리 민주화된 세상이지만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당대표로서 이런 식의 헌법 권한의 사유화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겠다. 네. 거부권에서 제고하시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네. 하면 광주 전남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다르네. 네. 기대를 실어봐도 되겠네. 하실 건데 네. 가서 도이치 특검이라고. 네. 김건희 특검이라고조차 얘기하지 못하고 네. 도이치 특검 무슨 뭐 독일 특검 합니까? 우리 무슨 독일에 가가지고 뭐 특검할 겁니까? 그래서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마음에 좀 안 드셔도 지역은 발전시켜 드릴게요. 무슨 뭐 유권자들 매수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열 수 있게끔 해야죠. 그래서 네. 그게 없는 상황에서 지역 순회라는 것은 네.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본인은 뭐 얼마나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스타 장관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테일러 스위프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아마 지역을 도시다 보면 네. 본인의 인기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한정된 대통령 지지층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살이지 않겠다. 즉각 반응하고 즉시 바꿔나가겠다. 비판을 경청하겠다. 이런 주장은 했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 예전에 나경원 의원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고 연판장 쓴 사람들부터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연판장 쓴 네. 사람부터. 연판장 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저거잖아요. 예. 권력에 빌붙어서 예. 자기 목소리 못 내고 예. 대세를 추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 더 가까이는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 날리는 거에 찬성하거나 아니면 동조하거나 묵인한 사람들. 네. 그 사람들부터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강한 비판의 메시지, 이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해야죠. 근데 그게 국민의힘 거의 전원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이 조선 제1검으로서 국민의힘에 와서 상당한 공천 학살을 할 거다.
영남 중진부터 타겟이 될 거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 좀 보여지는 어떤 표징 같은 메시지 이런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약간 비대위원 구성부터 시작해서 네.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길로 가겠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제 이 정치 불신 정서에 기대서 예. 이 공천 학살을 더 예. 정당화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근데 그게 될까요? 그런다 한들. 예, 그게 될까요? 그리고 예. 뭐 해보시라고 하십시오. 예. 예.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소위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공천 피해자들, 학살의 피해자 이런 분들을 혹시 그 개혁신당으로 모셔가게 되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저는 작금의 국회들을 보면서 저도 초선도 아직 못한 사람이지만 네. 초선이라는 것이 과연 늘 좋기만 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인의 지역구의 입지가 탄탄한 중진 의원들이 네. 그나마 목소리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네, 예. 하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순히 중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잘라내야 된다라는 네. 논리만을 가지고 갈 경우에 네. 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역 구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 전반적으로도 아니 다시 점령군처럼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히 나아 보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어떤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그게 네.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에너지로 변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난번 저희 편의점 인터뷰 때 천하람 위원장께서 정치 시작했다, 정치 끝났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달? 석 달? 뭐 이렇게 예측도 하시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 한동훈 비대위는 명운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도 실패했다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를 향해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의 지지율로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지부진하게. 네. 예. 근데 이게 실패다라고 규정을 하기에는 나들 두려워할 겁니다. 네, 실패라는 규정이 있어야 바꾸자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올 수 있을 텐데 마지막에 가면 저는 이런 논리가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예. 최소한 우리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할 사람 아니냐. 아,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누가 있냐. 있어요. 있죠. 있긴 있잖아요. 있는데 예. 그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투표율 면에서 베스트 카드다라는 얘기만으로 네. 끝까지 밀고 가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도대체 몇 석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얼마 전에 저희 김철근 사무총장 되셨던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101석이 목표일 거다. 최소한 탄핵 저지선. 그리고 그 거부권 행사가 못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할 거다. 그게 101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더 최악인 거는 네. 그 101명에 대한 신뢰도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의 이 난리통이 왜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까? 네. 정치인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예.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인물들로 100명을 채우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일 겁니다. 네, 지금 속보가 네.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중에 목 부위를 가격당해서 출혈이 상당히 심하다는 피습당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습격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서 현재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용의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진심으로 빌고 예. 이런 행동은 정말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되고 네. 가능한 최대한의 처벌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도 네. 그런 기습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
당대표 경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예.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저도 바랍니다. 지금 그 현장 사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추가 업데이트되는 속보 내용 있으면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장에서 정치인들이 이런 피격을 당하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는 나라가 된 건가요? 안 되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그럼요. 예, 오늘 천하람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예,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선진국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과도하게 정치에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참 중간 정도면 좋겠는데 우리 네. 사회도 지금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양극화됐어요. 맞아요. 예. 제가 이야기하다가 제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놀란 거는 김종인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막 이야기하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어쩌고 그게 누구야 뭐. 정말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방송에 많이 나오신 분인데. 그러고 뭐 맨날 포털에 막 메일에 뭐 보면 김종인이 어쩌고. 김종인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친구도 사회생활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우리 분인데도. 사회의 되게 건전한 구성원인데 예. 뭐 이야기하다가 김종인이 누구야 그래서 야, 너 이준석은 알아? 그랬더니 그 옛날에 막 지니어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야, 이건 좀 심하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그 관심이 없으신 분은 너무 관심이 없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예. 거의 무슨 자기의 인생과 등치시킬 정도로 내지는 그 증오감이나 어떤 예. 동질감이 과도해서 네. 서로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르실 정도로 과도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 근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 예. 저런 행동은 정말 절대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사실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경호도 경호 문제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있는 뭐 기자회견장 근처였던 것 같은데 이런 현장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테러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예. 대부분 요즘의 정치인들은 네, 시민들과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경호나 이런 부분들을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완화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소위 이제 정권 심판론에 대한 입장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가장 아픈 대목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이 여론에 역행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동료 시민의 판단에 역행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과 네.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개혁 진영이 예컨대 연대해서 연합정치로 200석을 달성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가능한 개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고 예컨대 이런 판이 마련됐을 때 좀 너무 섣부른 예측이긴 합니다만 합류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혁신당의 현재 상황에서의 저희의 주된 지지층은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분들입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와야 될 부분들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임기 단축 뭐 글쎄요 이거 참 굳이 따지면 윤석열 네.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헌법상 규정에 임기에 네. 관한 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예. 극단적으로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네. 현직 대통령은 이거 지금 헌법 규정에 반한다라고 해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새해 첫 해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달에 이번 주에는 전국에 다니고 이런 건 안 하십니까? 일단 당을 좀 다지고 움직이시나요? 어떻게 네, 됩니까? 그럴 것 같고요. 물론 네. 이제 개별 시도당 창당 이런 스케줄 등에 따라서 지역 방문들도 중간중간에 하겠지만 네.
뭐 누구처럼 순회 공연을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의 기본 얼개나 어떤 방향성과 비전을 잘 다듬고 좋은 인물들 모시고 와서 네. 아, 이 당이 진짜 현실성과 경쟁력을 갖췄구나 보여드리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것 좀 여쭤볼게요. 허은하 의원은 언제 결정을 하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류호정 의원이 되게 불쾌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허은하 의원한테 우리 류호정 의원처럼 되지는 말자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 있어가지고 완벽한 어떤 옳고 그름, 뭐 선악은 없겠지만은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네. 사실 해당행위잖아요. 저희가 당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나가서 새 살림을 차릴 준비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기자회견장을 예약을 해서 또 기자회견을 하고 네. 그게 저희가 명분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그걸 하는 거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해당행위입니다. 저는 그래서 허은하 의원이 해당행위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 좀 빠른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부탁이자 좀 당부 같은 것이었고, 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또 의원실 식구들도 식구들.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고민을 약간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던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신당에 합류할 의사는 분명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카이조 소젝트 반전 아닙니까? 뭐 천하람 탈당, 뭐 창당선언 기자회견까지 같이 잡아주시고, 그렇죠. 뭐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저는 이러면 카이조 소젝트 반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지 않으시라 믿고 그리고 허은하 의원님 제가 부탁드린 만큼 네. 또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개혁신당 창당의 길에서 시민들의 어떤 지지, 응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운 거는 없습니다. 정당 내부에서 정당을 바꿔내는 것도 쉽지 않고 새로운 흐름을 정말로 3당의 입장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2024년에 대한민국에 계시는 국민들의 수준에 맞출 수 있다면 그 고민들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저는 2024년에 대한민국을 사는 시민들께서 알아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화끈하게 좀 2024년으로 업그레이드 해 보일 테니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힘을 실어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종종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님 상황은 저희가 계속 들어오는 영상이 좀 확인이 되는 게 있어서요. 잠시 후에 있을 인터뷰 대담 코너를 통해서 또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